내일 관심주 오늘 분석할 업종은 바로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 금속 업종 대표 종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거래하실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유통 물량이 좀 되는 종목 중심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고요. 거래 없는 조식은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아무래도 잘 알고 계시는 종목 중심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종목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좀 되거나 유동성이 좀 있는 종목,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조금 덜한 종목 중심으로 손대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 많은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거래하실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서는 철강석 가격에 연동할 수도 있고요. 철광석을 떼워서, 그러니까 점광탄이라 그러죠. 탄을 떼워서 쇳물을 녹여 열연 제품을 만드는, 그래서 실제로 철광석 가격 플러스 점광탄, 탄 가격이죠. 석탄 가격, 이거에 연동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가격이 가파르게 특히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 1월달 톤당 $90 수준이었다가 2021년 1월달, 즉 1년 만에 $170까지 올라갔어요. 90달러, 1년 전 1월 달에 $90였던 게 $170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더블 가까이 철강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단가를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죠. 단가 인상하면 대표적으로 건설업계, 자동차업계, 조선업계 이런 데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협업을 하죠.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는데 그 이상 못 받아들인다 해서 거기서 이제 강한 협상 저항대가 생기는 부분인데, 지금 저 정도로 가파르게 철강석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최근 추이상 3개월 연속 열연 제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투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제품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다면 저 주식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원자재 가격이 저렇게 올라갔는데 제품 가격을 인상을 못 시킨다. 즉 납품받는, 말씀드렸던 자동차 업계, 건설업계, 조선업계, 하물며 가전업계, 철강이 들어가는 이런 납품을 받는 업체에서 반대해서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상대적으로 못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핵심은 뭐다?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가 올리면 현대제철도 올리고요. 당연히 열연 제품 고로 사업이라고 하죠. 열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두 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기로죠. 고로가 아니라 이제 전기로라고 하죠. 전기를 떼어가지고 열연 제품을 만드는 부분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어찌됐든 대표적인 종목은 포스코가 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 동부제철이 따라 올리는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제품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종목들 살펴보죠. 첫 번째 포스코는 작년 9월 달서부터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 조정 국면이 이쁜 조정이냐 아니면 끝난 조정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쁜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61선보다는 이제 전저점이죠. 이제 전저점 1월 달에 기록했던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긴 흐름상 올해 철강주들은 올해 선방할 가능성, 작년보다는 올해가 선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1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시가총액 순으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고려아연, 그 다음에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연, 말 그대로 뒤에 아연에 연동하는 부분, 금 가격에도 연동도 좀 하고요. 어찌됐든 제품 가격이 연동하는 부분인데 지금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40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등락 패턴을 활용한 매매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 현대제철은 차량 강판 가격 올린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실제로 상승해서 인상이 성공했을 때는 이 이중바닥 형태를 취해서 전고점을 재도전하면서 신고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승 흐름은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사실 별거 아니죠. 월봉으로 보면은 거의 10년을 빠졌어요.
10년을 빠지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반등하는 형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수반됐죠. 이런 형태를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제철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수소 경제의 핵심주 당진제철소에서 99.9% 수소 생산하고 있는 부분도 향후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도 가능하고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죠. 특히 1월 말에 기록했던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KG 동부제철. 동부제철은 뭐 눈에 보이는 추세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싶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살짝 추세를 반전시켜 놨기 때문에 역시 이제 13,000원 돌파를 꿈꿀 수 있는 위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자, 그 다음에 영풍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급등하고 이틀이셨거든요. 이제는 오늘 기록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저점이 리스크 관리 가격이 되겠죠. 이 상승 후 이 흐름을 유지한다면 두 번째 파동, 가파른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풍산. 최근에 풍산은 구리값 폭등이 풍산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구리값, 동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리 가격이죠.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는 구리 가격. 톤당 8,631달러.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9년 전 가격입니다. 9년 전 가격. 자, 톤당 7,000달러가 넘었을 때 이때 풍산의 고점이 58,000원대 고점을 유지했었던 걸 감안하면 지금 현재 풍산의 위치는 저 가격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한번 부려볼 수 있을 정도로 돈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의한 반사익이 올해 아마 괜찮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풍산은 변동성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고가를 낼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기노브로 가능하고 추세 대응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즉 저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동국제강은 기본적으로 후판 비중이 좀 있는 회사죠. 조선사가 사용하는 후판 비중이 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일반 포스코, 현대제철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어찌됐든 61선을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설정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조언을 드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 정도에 신고가를 한번 재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리스크 관리 가격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아베스틸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패턴 가장 좋아하는 흐름인데 안정적인 흐름이죠. 마찬가지로 노란색 선 21선 지지하면 또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N자 패턴, 그리고 초기 N자 두 번, 세 번, 네 번 넘어가면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첫 번째 N자가 가장 신뢰도, 그러니까 공략하기 가장 좋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N자면 이제 아무래도 신뢰도가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이 가장 공략하기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21선 지지 꼭 확인하고, 저 가격이 리스크 관리 가격이란 얘기겠죠. 확인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BNG 스틸 같은 경우에서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상한가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 주식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더라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1선 전저점이죠. 사실은 요 전저점입니다. 요 전저점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큰 변동성, 뭐 예를 들면 상한가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만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제강도 굉장히 멋있게 가고 있죠. 급등하고 쉬었으니까 뭐 한 다음 주 쉬면은 재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N자 패턴의 흐름은 가장 좋아하는, 신뢰도가 높은 패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감내하고 그 이후에 전고점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광밴드, 이건 코스닥 금속업종입니다. 성광밴드가 뭐 단조업체라고 해야 되겠죠. 금속업체. 뭐 예전에는 조선기자재 쪽, 풍력, 단조 쪽 다 비슷한 섹터로 움직였습니다. 어찌됐든 성광밴드도 장기 추세라고 하면 이 장기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기노업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월봉 차트인데 거의 한 7, 8년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성광밴드입니다.
요거 비슷한 게 이제 하이로코리아. 마찬가지로 하이로코리아도 장기 소외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대놓고 21선 오늘 15,000원을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대응하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 기록했던 저점 안 깨고 넘어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 괴롭히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샀는데 예를 들면 뭐 13,000원까지 빠졌다가 올라갔어요. 좋은 주식이 아니죠. 왜? 13,000원까지 내려가서 이 고통을 주고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좋진 않아요. 저기까지 버티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요, 안 괴롭히고 21선 안 깨고 가는 게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변동성이 큰 게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저걸 보유하시는 입장에서는 깨고 가는 거 자체, 이거 깼을 때 여기다서 물량 받을 수 있는 용기 있는 투자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주포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부분의 종목들 다 리스크 관리 꼭 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